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AM리더스의 정병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병민 대표님 오늘 이 시간도 30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알찬 매물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 상담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무엇이든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 대표께서는 오피스 하나 그리고 강남의 건물 매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좋은 물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소개 앞서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한두 통만 확인해보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아파트 문의하신 1646님입니다. 소화동의 신촌 H아파트 문의하셨고요. 1단지 24평형 전세로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네, 광명의 아파트입니다. 보유 중이시고 전세 주셨는데요. 향후에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요즘 들어서 이 광명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옆쪽으로 뭐 안양천이 위치를 해 있죠. 과거에는 이 안양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뭐 비가 오면 주변에 냄새도 나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 옛날 얘기죠. 이 안양천이 현재는 뭐 공원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말에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굉장히 좋고 또 바로 왼편으로는 뭐 초중고등학교도 다 위치해 있죠. 이렇게 학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공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광명시 지역이죠. 광명시 지역 하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서울권이라고 봐도 서울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 지역과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용이하죠. 뭐 지역 번호를 02를 쓰고 있을 만큼 서울 지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뭐 시흥지구 위치해 있고 시흥동이 위치해 있고 그 위로는 독산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이런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광명시 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광명시 쪽이 현재 뭐 광명동이나 하안동 그리고 철산동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쪽에 임대가나 매매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분도 여기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지금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나중에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금적으로 그렇게 뭐 상황이 급하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이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 지역하고도 굉장히 위치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철산 지역이나 광명 지역 그리고 하안 지역이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이 KTX 광명역 역시도 계속해서 그 주변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가 상승의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기가 임대가도 아직도 꾸준하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고 임대가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매매가까지도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서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다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광명의 매물 문의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보유였고요. 적절한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246번 님이신데요. 성동구 성수동 1가 3룸 다세대 주택 매수 문의합니다. 전세 투자 후 5년에서 10년쯤 후에는 실거주 계획인데요. 고견을 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3룸 다세대 주택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세를 주다가 향후에는 직접 거주할 생각도 좀 하고 계신데요. 매수해도 좋을까요? 뭐 성수동 쪽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2년 전쯤부터 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시청자분도 여기를 사고는 싶은데 혹시 내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이 꼭대기가 아닐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도를 통해서 여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10년쯤 뒤에 직접 거주를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그쪽을 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전략정비구역이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다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이란 거는 지금 현재 이 주변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어느 정도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설이 현재 노후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도 투자를 하셔서 가져가셔도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오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지역 전략정비구역 여기 주변으로 해서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좋죠. 여기 바로 옆에 서울숲이 위치해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되는 게 확정이 됐죠. 그만큼 주거 쾌적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여기 바로 밑으로는 한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성수동 지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리 하나만 건너면 압구정이죠. 바로 강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략정비구역이 어떤 거냐면은 최고 층수가 50층까지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략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게 전임 시장 때였죠. 전임 서울시장, 뭐 오세훈 시장 때 그때 지정이 됐었는데 5군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정이 됐죠. 뭐 여의도나 합정, 그리고 이천, 압구정, 그리고 여기 성수동까지 5개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됐다가 4개 구역은 모두 다 지정 해제가 됐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여기 성수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까지가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50층까지 유일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은 뭐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데 지금 현재 한 35층까지 지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50층까지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이 수요층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층들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지역의 주택의 가치가, 그리고 지역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도 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한강변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향이라는 프리미엄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투자하셔도 좋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수동의 매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적절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상단의 번호 이용해서 그때그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매물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을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살펴볼 매물은 논현동의 빌딩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0년 11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40제곱미터, 연면적은 590제곱미터고요. 상가 2개 호실과 업무시설 5개 호실로 이뤄진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고요. 매매가는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금은 46억 원이지만 월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월 1,6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 실투자금 17억 원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건물인데요. 수익성이 좋은 이 강남권 매물은 오늘도 하나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이 강남의 중심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남의 중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중소형 빌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이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로 약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 이번 매물이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죠. 이러한 건물,
아니면 혹은 상가주택 같은 것의 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1층에 위치해 있는 그 상가의 가치가 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상가의 가치를 살펴보려면 당연히 이 주변의 수요층을 살펴봐야겠죠. 이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 동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나 사무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매물지 주변으로도 해서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 수요층부터 해서 이 직장인 수요층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이 대형 상권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먼저 이 북쪽으로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논현동 가구거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권이 조금 죽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래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상권이 살아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쪽의 이 논현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점뿐만 아니라 유명 의류점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고 있는 곳인데,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논현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는 북쪽의 뭐 가로수길, 남쪽의 논현동 가구거리, 이런 대형 상권들에 치이면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상권이었는데, 현재는 이 교통편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하면서 상권이 이 지역만의 색깔을 갖추면서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더 꾸준하게 상권이 살아나면서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총 5층 건물에 상가와 업무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7호선 학동역 근처인데요. 이곳 역시 신분당선 연장 수혜를 받는 곳이라고요? 네. 이번 매물지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논현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로는 이 신사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현재 이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 신분당선이 향후에는 용산 지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게 되는데, 현재 강남역에서 이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구간, 작년 8월 30일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죠.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 지역 주변 지역의 상권들과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왼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이르는 6.4km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는 논의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위로에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이 상권이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되는 구간, 이미 그 주변으로 해서는 지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매물지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언주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 언주역에 위치해 있는 강남 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이 주변 일대까지 의료 관련된 빌딩들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 관광객, 환자들의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인근에 20여 개 호텔의 숙박객의 40에서 50%가 외국인 성형 환자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 역시도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국제기류 복합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이 강남에서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삼성동이나 잠실 같은 지역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논현동 역시도 이러한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개발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별로 꾸준한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철의 연장 수혜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특화 수혜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네, 이번 매물 1990년 11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고, 대지 면적 240제곱미터, 연면적 590m 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중소형 빌딩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어진 지가 1990년도에 지어졌지만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탄탄하게 깔끔한 모습 갖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상가 2개 호실과 업무시설 5개 호실 모두 현재 공실 없이 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향후 높은 차익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시설과 상가 등 복합적인 세수익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해 볼게요. 얼마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매물 매매가는 46억 원이고 현재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600만 원의 월세가 매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46억 원에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을 보시다가 헛웃음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작년쯤부터 해서 이 중소형 빌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20억대의 물건은 강남 지역에서 이미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이 40억대의 물건 역시도 현재는 숫자가 많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금 17억 원으로 강남 상가를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강남 지역 하면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안정적인 상권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집가 상승에 따른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강남 지역 하면은 또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남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 빌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매물은 신도림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리모델링한 오피스 매물입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과 2호선이 함께 지나는 신도림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30층 건물에서 8층에 있는 업무시설 1개 호실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네, 임대금액 월세 시 보증금 500만 원에 실수령 61만 원 가능합니다. 월세 시 실투자금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오피스 매물입니다. 신도림에 있는데요. 입지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매물은 업무시설, 즉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 역시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요층이 얼마나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위치를 살펴보시게 되면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에서의 거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주변의 랜드마크 시설들과 붙어 있다는 점이죠. 이 신도림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집중된다는 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그리고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바로 밑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위치해 있는 기업체 역시도 그만한 큰 높은 상징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교통적인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이 신도림역에서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라도 이동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쪽을 보게 되면은 서부 간선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서까지도 이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신도림 지역이 이 주변의 대형 상권들과 대형 업무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먼저 이 동쪽으로는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가산 디지털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단지, 일명 이 쥐벨리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 밸리를 형성을 해 나가면서 이 사무실의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에 자리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환승역에 위치해 있고요. 직장인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요. 신도림역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지역이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 지역과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죠. 이 영등포 지역의 개발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먼저 가장 큰 골격이 될 수 있는 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의 도심 지역이죠. 3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양 도성 지역,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3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도심 중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영등포 지역만 유독 아직까지도 이 가치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영등포 지역은 개발의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 것이고, 향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이 지역에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옆에 위치해 있는 신도림 지역과의 연계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면서 신도림 지역 역시도 사무실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개발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이 개발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공사가 이미 착공에 들어갔죠. 이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금천 IC까지 약 10km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위에는 이 도로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 가로광장 등 친환경 환경으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고 이 교통 정체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대형 업무 단지와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면서 이 사무실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의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수익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건 특징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번 매물은 2007년도 8월에 준공이 된 상가와 그리고 사무실, 오피스텔로 혼합이 된 복합시설인데 2017년도 5월에 올해 5월에 리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30층 건물로 굉장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랜드마크 시설들과 더욱더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가면서 향후 높은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굉장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네요. 네, 일단 이번 매물, 이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서 매매가가 많이 다른데 오늘은 좀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3,300만 원이고 임대가는 현재 보증은 500만 원에 월세 61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금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실투자금은 월세 시에 7천만 원으로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과 계약을 하는 이 오피스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보다도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거 저희 방송 통해서 배우신 적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투자라는 점이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액을 운영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주변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개발 호재보다는 수요층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 호재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집가 상승의 영향도 어느 정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개발 호재에 따라서 수요층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지역 중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물과 오피스까지 두 가지 매물 살펴봤었죠.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논현동의 빌딩이었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매매가는 46억 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문가와의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